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종성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신년 계획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집으로 신년 계획을 보내드리기 전에 저는 사적으로 역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년 운세풀이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이민년 임자, 북방임자는 천간의 북방임자는 음양으로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음양 오행으로는 수에 해당됩니다. 반면 호랑이 범인자는 지지에 해당하는 이 인은 음양으로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목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나무가 하늘에 비를 맞는 격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땅이 무럭무럭 잘 자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민년 전체 운세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떨어져 나가고 또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년 운세에 걸맞게 독자 여러분도 자기의 운을 잘 다스려서 올 한 해도 생애 최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신년기획 특집으로 첫 번째 사항으로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가을쯤에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은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 합니다. 5년 단위로 4단계로 2030년을 목표로 203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 와중에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착수를 했습니다. 즉 안성시는요, 도시지역의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도시지역의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이 지방이냐 도시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법상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지역이 전부 다 안성시입니다. 그러나 이 빨간 부분만 도시기본계획법상 도시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로 동에 해당되겠습니다. 안성 3동이 있습니다. 1동, 2동, 3동. 그 다음에 중리동, 무슨 동자에 해당하는 것과 대덕면 일부, 미양면 일부, 금강면 일부는 안성시 도시계획의 범위의 도시지역에 들어갑니다. 즉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안성시청이 여기쯤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동자 들어가는 거요. 뭐 당항동이니 신소연동이니 동기동이니 현수동이니 바라동이니 개동이니 중리동이니 옥산동이니 금석동이니 사곡동이니 전부 다 도시지역 범위에 들어가고요. 대덕면 일부, 미양면 일부, 금강면 일부가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은 안성이라 할지라도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비율은 도시지역이 약 30%, 비도시지역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030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요,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4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5년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4단계로 장기 도시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까요.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단계. 제가 늘 말씀드린 3단계인데 이 3단계에 와서 2022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2040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점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성시 기존의 도시지역은 보시다시피 하단에 안성시 시청 중심의 3동 중심의 안성시 지역, 서쪽에 공도 중심하고 원국 중심의 도시 지역, 그 다음에 동쪽으로 죽산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죽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와 있냐? 일반적으로 좀 막연할 수는 있는데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은 좀 아실 겁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계획에는 강력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이 있는데, 강력도시계획은 글자 그대로 도와 도, 예를 들어서 하성시와 안성시, 하성시와 용인시, 이 강력도시계획을 말하고요. 단일 도시계획으로는 안성시 도시계획, 평택시 도시계획, 용인시 도시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시계획은 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 기본계획 중에서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보시면은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 지역, 지구, 구역, 지구 단위, 도시개발, 재개발,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이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시 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특히 녹지지역에 토지에 해당되는 게 많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경 수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바뀌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바뀌겠죠. 이게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2030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중간에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한 개발 압력이 강하고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15억 원을 들여서 기존의 도시계획, 그동안의 도시계획 2030 도시계획을 평가하고 기존에는 2030 도시계획에서 2030년까지 세운 2030 도시계획에서 이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2040년까지 도시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용역에 착수를 했고요. 그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방금 설명했죠. 지역, 지구, 용도가 바뀌도록 그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특히 비도시 지역에 해당 지역의 용도 변경과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관할 부서는 안성시 도시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착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이제 그동안에 그 안성시는 특히 그 물류부지나 산업용지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의 산업용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개발하는 물류시설 부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선지구 단위 계획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안성시가 개발 수요 압력에 맞춰서 그동안에 2030 도시계획에 보면요. 시가하 용지가 그전에는 300만 평에서 823만 평으로 한 70%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하 용지가 2020년 대비해서 2020 도시계획 기본계획 대비해서 70%를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보다 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 시가화 용지는 우리가 시가하 용지가 있고 시가화 예정 용지가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할수록 그 무분별한 확산이나 이런 것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묶었다가 이것을 시가화 용지로 흡수시켜서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용지를 확보를 하고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의 골자는 결국은 인구계획,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늘리나는가 하고 개발 가능한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 돼요. 개발 수요에 맞게끔 적절하게. 그래서 이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변경해 가나 그 과정을 보면 작년 6월에 용역에 착수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 전체적인 안성시 토지 전체 면적의 기초조사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기초조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청회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을 해서 이 약 2년에 걸쳐서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한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은 2년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눈여겨보실 것은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중간에 지금 변경되고 있다. 변경에 착수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안성시 생활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0, 2020의 도시기본계획은 4단계로 4영역으로 나눠졌지만은 2030 도시계획에는 3영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이 부분은 착안하는 것이 안성시 부분이 안성도시 생활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좀 착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축은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안성은 1도심, 안성시청 주심의 1도심, 1도심에서 2부도심, 공도, 서쪽으로는 공도요, 오른쪽으로는 죽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중심으로는 북쪽으로는 양성이고 남쪽으로는 미양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개발축이 공도, 안성 도심을 통해서 죽산,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양성을 통해서 미양, 이렇게 열십자 형태로 도시개발축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안성은 이렇게 주개발축은 공도, 안성, 죽산, 부개발축은 양성, 안성, 미양 이런 식으로 열십자로 형성이 됐다는 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안성은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 면적으로 따지면 랭킹 9위입니다. 8위가 용인이고 9위가 안성시입니다. 용인하고 안성하고 면적이 같다고 그랬죠. 그러나 인구는 용인 같은 경우는 특례시로 되면서 벌써 인구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안성은 20만 명도 안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보시면 무궁무진한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 안성은 예산도 뭐 1조 1000억, 용인 같은 경우는 3조 3천억입니다. 예산과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도시계획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성이 개발 수요의 압력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신년기획 첫 번째 주안점은 다소 막연하고 할 수 있지만은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4단계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40년까지 늘리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있다. 특히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부분에 착안해서 토지 투자의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투자의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신년 특집 기획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